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연회장을 울렸다. 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외동딸로 자라서 모든 사랑과 책임을 혼자 짊어질 수 있었어요. 그게 제게 힘이 됐죠. 그 말 한마디에 나는 20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모든 것을 토해내기로 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 박수치는 수백 명 속에서 언니의 연단 바로 아래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직원 신분증은 가슴에 달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았다. 나는 그냥 신입 직원일 뿐이었다. 언니는 나를 보지 못했다. 아직은. 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맑고 단호했다. 대학 졸업식 연설처럼, 드라마 속 여주인공처럼.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남편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언니를 바라봤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게 완벽했다. 완벽해야만 했다. 나는 잔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가웠다. 2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손이었다. 나는 처음부터 복수를 꿈꾼 게 아니었다. 처음 몇 년은 그저 살아남는데 급급했다. 정신병원에서 나온 뒤 나는 이름도 바꾸고 얼굴도 조금 바꿨다. 성형은 아니었다. 그냥 머리를 짧게 자르고 안경을 쓰고 화장을 지웠다. 그게 다였다. 사람들은 외모보다 태도를 먼저 본다. 나는 태도를 죽였다. 처음 언니를 다시 본 건 5년 전이었다. 우연히 지하철에서 마주쳤다. 언니는 명품 코트를 입고 있었고 나는 청소 카트를 끌고 있었다. 언니는 나를 보지 못했다. 나는 언니를 보았다. 그 순간 가슴속에 무언가가 쿵 내려앉았다. 증오라기보다는 공허였다. 아, 아직 살아있구나. 그게 전부였다. 그 후로 나는 언니를 관찰했다. 멀리서. SNS, 뉴스 기사, 회사 채용 공고. 언니의 회사는 성장했다. 아버지가 남긴 작은 건설 회사가 이제는 중견 기업이 됐다. 언니는 결혼도 잘했다. 상대는 재벌 3세는 아니어도 탄탄한 집안의 장남이었다. 결혼 사진 속 언니는 행복해 보였다. 나는 지원서를 냈다. 여러 번 떨어졌다. 4번째에 합격했다. 입사 시험에서 나는 일부러 중간 성적을 냈다. 너무 잘하면 의심받을 수 있었다. 나는 평범해야 했다. 평범한 직원, 평범한 삶, 평범한 복수. 입사 후 1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일했다. 야근도 했고 상사 칭찬도 받았다. 언니는 나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회의실에서 멀리 떨어진 자리, 엘리베이터에서 스치듯. 나는 언니의 목소리를 들었다. 언니의 향수 냄새를 맡았다. 언니가 웃는 소리를 들었다. 그 모든 게 나를 갉아먹었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왜냐하면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 나는 박지연이다. 정확히 말하면 그 이름은 죽었다. 20년 전 나는 12살이었다. 언니 박수현은 17, 우리는 같은 방을 썼다. 언니는 항상 나를 내려다봤다. 내가 더 예쁘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가 시험에서 1등을 할 때마다, 아버지가 나를 안아줄 때마다. 언니는 똑똑했다. 하지만 나는 더 똑똑했다. 그게 문제였다. 고등학교 입학 전 여름, 모든 게 무너졌다. 나는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머리가 이상했다. 모든 게 흔들렸다. 소리가 왜곡됐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어머니가 달려왔다.
언니도 왔다. 언니의 눈빛은 차가웠다. 나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진단명은 급성 정신분열증. 약을 먹었다. 많이, 너무 많이. 나는 현실과 환각을 구분하지 못했다. 가족은 면회를 점점 줄였다. 언니는 거의 오지 않았다. 나는 나중에 알았다. 언니가 내 음료에 약을 탔다. 지속적으로. 학교 친구들에게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소문을 냈다. 선생님에게도. 결정적으로 아버지의 서재에서 중요한 서류를 훔쳤다는 누명도. 아버지는 믿지 않았다. 처음에는. 하지만 증거가 쌓였다. 내가 직접 쓴 것처럼 보이는 편지, 내가 훔친 것처럼 보이는 돈 번호는 부정했다. 하지만 내 말은 이미 환자의 헛소리로 취급됐다. 결국 아버지는 포기했다. 지연이가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 힘들다. 그 말 한마디. 어머니는 울었다. 하지만 언니가 설득했다. 엄마, 우리 가족 명예가 중요해요. 지연이는 전문 시설에서 치료받는 게 맞아요. 나는 시설로 옮겨졌다. 더 멀리. 더 깊이. 면회는 완전히 끊겼다. 나는 16이 될 때까지 거기 있었다. 18이 되어서야 퇴원했다. 가족은 없었다. 주소는 바뀌었다. 전화번호도. 나는 법적으로도 가족과의 연락 단절 상태였다. 나는 길거리에서 살았다. 처음엔 청소부, 식당 서빙, 공장. 무엇이든 했다. 이름은 바꿨다. 이지은. 평범한 이름. 아무도 찾지 않을 이름. 기억은 천천히 돌아왔다. 약이 빠져나가면서. 언니의 얼굴, 언니의 목소리, 언니가 내 컵에 뭔가를 넣는 장면. 나는 확신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었다. 말하면 또 미친 사람 취급당할 테니까. 나는 살았다. 그게 전부였다. 복수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힘들었다. 그러다 언니를 다시 본 날, 뭔가가 변했다. 입사 후 2년째, 나는 과장이 됐다. 빠른 승진은 아니었다. 적당했다. 언니는 여전히 나를 몰랐다. 나는 언니의 일상을 알았다. 출근 시간, 점심 메뉴, 좋아하는 커피, 남편과 통화하는 목소리 톤까지. 언니는 완벽주의자였다. 모든 걸 통제하려 했다. 직원들도, 가족도, 심지어 자신의 감정도. 나는 언니의 약점을 찾았다. 천천히. 첫 번째는 회계 장부였다. 언니는 공사 수주를 위해 뇌물을 줬다. 크지는 않았다. 한국에서는 흔한 일이었다. 하지만 증거는 남았다. 나는 복사했다. USB에. 두 번째는 남편이었다. 언니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다. 결혼은 전략이었다. 남편 집안의 네트워크가 필요했다. 언니는 가끔 다른 남자를 만났다. 오랜 연인이었다. 대학 시절부터. 나는 그 사실도 알았다. 메일, 메시지, 호텔 기록.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모았다. 기다렸다. 가끔 밤에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할 거야. 그럴 때마다 답은 없었다. 그냥 계속했다. 언니는 임신했다. 늦은 나이였다. 모두가 축하했다. 나는 축하 카드를 보냈다. 익명으로. 건강한 외동아들 낳으시길. 언니는
그 카드를 보고 웃었다고 들었다. 누가 보냈는지 모르지만 기분 좋네. 나는 그 말을 듣고 토했다. 화장실에서 조용히. 복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변해 있었다. 잠을 자지 않았다. 음식을 삼키기 힘들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낯설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왜냐하면 언니는 행복했으니까. 여전히. 연회 3개월 전 나는 언니의 비서실로 발령받았다. 가장 가까운 곳으로. 언니는 나를 처음으로 제대로 봤다. 신입 때부터 눈에 띄었어요. 성실하더라고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나는 언니의 일정을 관리했다. 모든 걸 언니는 나를 믿기 시작했다. 야근할 때 커피를 타달라고 했다. 개인적인 이야기도 조금 했다. 남편이랑 요즘 좀 멀어졌어요. 임신이 힘들어요. 나는 들어줬다. 조용히. 나는 언니의 노트북 비밀번호를 알았다. 휴대폰 지문도. 모든 걸 백업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아버지의 유서였다. 나는 우연히 찾았다. 언니의 집무실 금고에서. 아버지가 죽기 직전 쓴 것, 지연이가 이상해졌다. 수연이가 너무 지연이를 미워하는 것 같아 걱정이다. 그리고 내 재산은 두 딸에게 똑같이 나눠주고 싶다. 언니는 그 유서를 숨겼다. 변조했다. 나는 사진을 찍었다. 나는 모든 걸 준비했다. 언니의 뇌물 증거, 외도 증거, 유서 변조 증거, 과거 내 입원 기록과 약물 조작 의심 자료. 나는 언니에게 보낼 익명 메일을 준비했다. 연회 당일 모든 언론사와 주주들에게 동시에. 하지만 아직 보내지 않았다. 나는 망설였다. 마지막까지. 연회 전날 언니가 나를 불렀다. 집무실에서. 지은 씨, 내일 연회 사회 좀 봐줄 수 있어요? 목소리가 좋더라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영광입니다. 언니가 웃었다. 고마워. 요즘 믿을 사람 없는데 당신은 믿음이 가. 나는 웃었다. 속으로는 연회 당일 모든 게 완벽했다. 언니는 붉은 드레스를 입었다. 임신 5개월, 배가 살짝 나왔다. 남편은 팔을 잡아줬다. 언니는 연단에 올랐다. 연설은 길었다. 회사 성과, 미래 비전,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외동딸로 자랐어요. 그래서 모든 책임을 혼자 질 줄 알았죠. 그게 제게 큰 힘이 됐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나는 무대 옆으로 올라갔다. 마이크를 잡았다. 사장님 연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봤다. 언니도. 나는 미소 지었다. 저도 외동은 아니었는데요. 침묵이 떨어졌다. 나는 USB를 큰 스크린에 연결했다. 준비된 거였다. 기술팀에 미리 부탁해뒀다. 첫 장면은 아버지의 유서였다. 두 번째는 언니가 약을 넣는 CCTV 장면. 내가 복구한 오래된 파일. 세 번째는 언니의 뇌물거래 녹음.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연아. 언니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20년 만에. 나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오랜만이네요, 언니.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기자들이 몰려왔다. 주주들이 떠났다.
남편은 언니를 외면했다. 언니는 무너졌다. 이혼했다. 유산했다. 회사는 부도났다. 언니는 모든 걸 잃었다.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경찰 조사는 진행됐다. 하지만 증거가 불충분했다. 20년 전 일이었다. 언니는 혐의를 부인했다. 결국 기소유예. 언니는 지금 어디선가 조용히 산다. 나처럼. 나는 여전히 이지은이다. 직장도 없다. 돈도 없다. 가끔 밤에 나는 생각한다. 내가 이겼나? 아니. 언니는 여전히 살아있다. 나도. 우리는 둘 다 잃었다. 그게 복수의 전부였다.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